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전문가입니다. 미리 공지해 드렸던 대로 8시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방송 시작에 앞서서 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 잘 보이시면 채팅창에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송출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바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좀 오랜만에 또 방송을 켰습니다. 이번에 또 제가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시즌 1 때 출연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시즌 3가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첫 방송이 나가고 재방송이 좀 나가고 있던데 방송도 새로 시작했고 기념해서 지금 시장 우리가 과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조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도록 내용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방송 내용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전략적으로 시장 대응하셔서 하반기에는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을 할 텐데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항상 시장이 강세장이 있고 그리고 약세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세장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약세장일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약세장이잖아요, 그죠? 변동성장이기도 하고요, 개별 종목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번 두 번째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께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디테일하게 어떻게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종목 선별을 도대체 어떤 걸 사야 될지, 지금 뭘 사도 자꾸 떨어지고 불안하고 굉장히 힘드실 텐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종목 선별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멘탈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편해지실 거고요. 실제로 수익으로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중간중간에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뭐 개별 종목 상담은 좀 어렵지만 일단은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만한 내용들은 웬만하면 다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정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아마 저를 이제 처음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작년에 이제 시즌 1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지금 제가 지금까지 제가 한 15년 가까이 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제가 운용을 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까지 운용 팀장을 맡아서 자산 운용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SBS를 통해서 여러분들께는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방송으로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왜냐면 한국경제 TV를 2009년도인가 2010년도에 처음 이제 시작해서 웬만한 방송국은 다 제가 자문위원으로 출연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문사 S투자자문 이제 운영 팀장을 하면서 계속 운영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IR 전문 기업을 또 함께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사로 재직을 하면서 상장 기업들 공시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뭐 시비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자문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보다는 주식 관련된 대다수의 질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공시들을 다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책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교육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꾸준하게 좀 교육을 진행할 테니까 앞으로 무료 방송들 의미 있게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제가 또 재테크 미디어 플랫폼 중에 더 커넥트머니란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장 마감하고 마감 시황 올려드리죠. 채팅방에 마감 시황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 아마 들어와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사이트인데 지금 미디어 플랫폼으로 되어 있고 언론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주식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사이트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커넥트머니라는 사이트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자, 다시 한번 창을 바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작년에 이제 시즌 1 때 방송에서 추천드린 종목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자, 제가 작년에 이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을 좀 먼저 보면 총 이제 5종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3에서는 제가 딱 한 종목 지금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또 나갈 텐데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나갔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충분히 제가 채팅방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작년 5월 달부터 해서 방송을 시즌 1 때 진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첫 번째로 PNT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맘때쯤 소개를 해드려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쵸? 제가 5월달 요때 방송이 시작을 했거든요. 5월달에. 그래서 요때쯤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최고가를 한번 만들고, 또 올해 와서도 이 안 좋은 장에서도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당시에 PNT를 소개해드릴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2차전지 장비 선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선도 기업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업계 선도 기업이라는 게 시장 지분율이 가장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돈을 가장 많이 번다라는 거죠. 그만큼 기술력이 있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많은 고객사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정말 시간의 문제일 뿐 사실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실적에 수렴하는 거거든요. 물론 타이밍적인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잡아야 되겠지만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바라다 보면 급등주들, 테마주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요 그만큼 급락할, 그러니까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겁니다. 위험한 거죠. 타이밍 잘못 잡으면 또는 뒤늦게 들어가서 바로 물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근데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급등이 나옵니다. 이때도 보면은 17% 이렇게 급등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들도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중시해야 되는 것들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중에 우리가 테마주를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테마주라고 해서 막 이게 좋다더라 막 사시는 분들 많은데,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실적이 그래도 바탕이 되는 종목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리스크에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빠질 때도 같은 테마주여도 실적이 방어가 되는 종목들은 주가 역시도 방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실제 손익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조금 주가가 빠져도 좀 믿고 기다리거나 또는 추가 매수로 평단을 낮출 만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지겹도록 말씀드리는데, 실적을 꽉 봐라. 실적도 좋지 않은 기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 주가가 빠져요, 그럼 더 불안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올라올 확률도 적습니다. 이왕이면은 실적이 나오는, 연간 실적도 늘고 분기 실적도 느는 종목들을 사자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종목들을 보면 보통 실적이 안 나오는, 갑자기 막 이슈가 나와가지고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 늦게 샀다가 문제가 되고 결국 그 한 종목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무너지고 계좌 수익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실적 안 나오는 기업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절대 건드리지 마라 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종목들 중에 실적 안 나오는 기업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보자라는 점. 그래서 이 종목이 있었고, 두 번째로 동진세미캠도 있었죠. 워낙 동진세미캠이야 워낙 유명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동진세미캠도 작년에 추천드려서 자 최고가 찍었죠. 아주 멋지게 12월 달에 최고가를 찍으면서 엄청난 또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동진세미캠이 급등주인가요? 테마주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반도체 선도기업입니다. 실적이 잘 나오죠. 매년 성장하고 있잖아요. 매출액 보지 마시고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보셔야 됩니다.
매출액만 보시면 간혹 영업 손실인 기업들도 나오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인데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있는데도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테마로만 움직이는 적자 기업들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적이 나오는 기업.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었냐면 모바렉스. 뭐 건기식 쪽에서는 아주 좋은 기업이죠. 역시나 이것도 작년에 소개해드리고 바로 이건 좀 빨리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최고가 찍었죠. 제가 5월 이후에 방송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좀 밀리긴 했지만 뭐 역시나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업계 선도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삼강 M&T.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풍력주 할 때 삼강 M&T 제외하고 한 번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적이 없었어요. 이 종목 역시나 작년에 소개해드리고 최고가를 작년 하반기에 찍었죠. 사실 풍력주 중에 사실 삼강 M&T만 하는 기업이 없죠. 실제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같은 테마여도 이왕이면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을 보자라는 거예요. 올해 실적 전망도 괜찮죠. 이런 종목들 이왕 풍력주도 넣느니 이왕이면 이렇게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넣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최고가를 찍어줬고요.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게요. 마지막 미코. 이건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수익은 났었어요. 수익은 났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유료방에서도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한데 5월달에 하고 한번 고점이 나오긴 했어요. 연중 고점은 나왔죠. 이때 연중 고점이 나왔었는데 그 뒤로 조금 밀렸습니다. 이게 반도체 업황이랑 시황 때문에 그런데 이 종목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자, 분기 실적도 좋죠. 지난 1분기 때도 실적 잘 나왔습니다. 거의 2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왔죠. 그리고 300억 원대에서 400억 원대, 그 다음에 작년에 600 거의 700억 원대까지 실적이 아주 빵빵하게 올랐습니다. 뭐 밑에 이제 코미코라든지 미코 세라믹스라든지 튼튼한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로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이런 기업도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미코도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권까지 내려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제가 또 타이밍이 좀 적절할 때 추천을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관심 있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5종목을 드렸는데 전부 다 고점을 작년에 찍어줬던 그 수익률도 작년에 사실 지지부진했었잖아요, 장이. 그런데 그때 최고가를 만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 중에 테마주가 있나요? 뭐 풍력 테마가 잠깐 나왔을 때는 뭐 삼강 M&T가 테마로도 묶이긴 했죠. 하지만 그 안에서 실적 잘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테마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일단 실적 잘 나오는 기업인데 테마가 형성되면 좀 더 빠른, 좀 더 강한 시세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더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을 보면 뭐였죠? 이름도 예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아무래도 테마성이 좀 강하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도 뭐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섹터긴 하지만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는 영업 손실이었어요. 작년까지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작년 4분기 때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7억 원대가 나왔죠. 그 다음에 올해 1분기 때 6억 원대가 나왔어요. 13억 원이에요. 지금 하반기 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턴어라운드가 분기별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일단 올해 1분기가 흑자로 끝났잖아요. 그 지금 증권사에서 컨센서스도 28억까지 봅니다. 그럼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거기다가 더 좋은 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 가장 좋게 본 거예요. 로봇주 중에 사실 잘 안 보거든요. 사실 뭐 여러분들 중에 뭐 로보로보 뭐 많죠 사실. 로보로보 사실 작년에 급등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휴림 로봇 이런 거. 하지만 아직 요 종목을 제가 소개를 안 드렸던 이유는, 예를 들어서 휴림 로봇을 보면
일단 적자가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업 손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이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방송을 찍는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방송이 저번 주에 나갔죠. 그 당시에 촬영할 때 이게 하락 추세였거든요. 계속 아직도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단계별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이 눈으로 확인이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뺐습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부담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저점까지 내려왔어요. 최근에 사실 박스권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 전략으로 가기도 좋은 종목이었어요. 딱 요 종목, 딱 요 사이에서 움직이잖아요. 간혹 시장이 급락해서 요 밑에 지지선을 이렇게 분기에 이탈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뭐 빠르게 또 반등이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요 가격대 어떻게 보면은 22,000원대 자 22,000원대 여기가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방송하실 때 딱 여기 찍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드린 겁니다. 자 지지가 잘 나오고 있죠. 계속 여기서 반등이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장기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일단 실적이 나오는 그리고 로봇에 대한 시장에서의 어떤 관심도라든지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기업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로봇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중장기로는 꼭 봐야 되는 섹터가 로봇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좀 강하지가 않죠. 불안감이 아직도 남아있고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에서 저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에서 못 뚫고 내려올 것 같아. 빨리 수익이라도 챙기자 라는 어떤 현금화 물량들이 전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출회가 되기 때문에 다 팔자라는 거예요. 일단 제가 그래서 이거 사실 요 종목은 25,000원 넘으면 25,000원 넘으면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자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방송 보신 분들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밑에 요 하단선 22,000원 선 분기 시엔 당연히 일단은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 지지선이 무너지면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손절 라인은 최소한 지지선은 손절 라인으로 보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22,000원 정도 손절가로 보시고요. 25,000원 전고점 직전으로 목표가를 제가 많이 잡아드리거든요. 최근에는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 전에 살짝 찍고 밀려내는 경우가 많아요. 윗골이 달고. 그래서 너무 고점에서 최근 고점에서 비싸게 팔려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가격에 파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조금 밑에서부터 분할로 매도를 하시면 크게 수익 차이도 별로 없으니까요. 너무 크게 고점에서 팔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25,000원부터 시작해서 분할 매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차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 신호를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개별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이 박스권 상단 조금 직전에서 파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개해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무료방에서 여러분들께 매도 신호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 앞으로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뿐만 아니라 다음 방송에서 아마 추천주가 나갑니다. 상당히 또 좋은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놨고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로 빠져도 걱정되지 않을 만한 실적 고성장주 그런데 주가는 지금 많이 다운돼 있어서 시장 때문에 밀렸죠. 그래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큰 종목들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에는 어떤 종목이냐 섹터만 말씀드리면 2차전지 섹터입니다.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최고 유망 섹터죠. 그리고 최근에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가격 매력이 부각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도 역시나 본업에서는 시장 1위 기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1위 기업인데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작년에 마치 PAT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잠시 후에 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항상 여러분들 이왕이면 선도기업을 사세요. 선도기업은 일단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 기업은 주가 방어율도 뛰어나고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주가는 항상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소한 내가 종목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 공부 안 하면 안 되지만, 그럴 때는 무조건 선도기업으로 가라. 업황 괜찮은 섹터에서 선도기업을 사는 게 우선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방송에서 추천드릴 2차전지 종목들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즌 1 때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의 어떤 주가 추이,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종목의 주가 추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도 저번 주에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지금 아주 좋은 수익권에 있겠죠. 최소 5% 이상 좋은 수익권에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전략 꼭 기억하세요. 제가 또 어차피 소개드린 종목은 추가적인 전략들 카톡방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거기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런 전략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뚫고 올라가면서 고점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강력하게 뚫지 못한다라고 하지 못하고 저항받고 밀려 내려오면 매도 신호 드릴 겁니다. 25,000원부터 분할 매도란 거 일단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이 위까지도 충분히 뭐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최고가도 뚫을 만한 종목이에요. 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흑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보실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꼭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폐배터리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올려드렸어요. 최근에야 이제 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잘 뜨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기 시작했는데,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여러분들께 카톡방에서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 중에 한 종목이 코스모화학이었습니다. 코스모화학. 자, 기억하실 거예요. 자, 카톡방에 제가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소개해드릴 때 뭐 너무 먼 미래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아나운서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폐배터리 뭐 성장성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너무 먼 미래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폐배터리 관련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있다. 그게 코스모화학이다. 본업도 원래 좋지만 얘는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공장도 증설하고 있고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폐배터리 산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회사는 그만큼 기술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공장까지 증설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로 사지 말라는 거예요. 테마가 있어도 이왕이면 이렇게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회사를 사자라는 거죠. 코스모학도 그랬기 때문에 제가 단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겁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요 내용을 못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소개를 해드렸었냐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어떻게 소개를 해드렸었냐면, 제가 보통 이렇게 간혹 가다가 한 종목만 찝어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산업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이 한 종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을 올려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코스모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도 보여드리고 딱 한 종목 이런 식으로 제가 찝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카톡방에 계신 분들, 제가 왜냐면 카톡방이 좀 많습니다. SBS 방송 작년부터 하던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다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한 종목 찝어드리는 종목들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추천주 나갈 때는 앞에 샵 2개 붙여서 나가니까요. 알림 설정 해놓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폐배터리 테마여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사자. 항상 말씀드린 종목들 실적 안 나오는 기업 절대 없습니다. 실적 무조건 실적 나오는 기업으로. 제가 제도권에서 운용을 할 때도 실적 안 나오는 기업을 살까요? 과연? 기관인데? 쉽지 않아요. 거의 안 삽니다. 시총 작은 기업? 안 삽니다. 시총 작은 기업 괜히 샀다가 상한가 가거든요. 안 돼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일단 내구성이 튼튼한 회사, 내 돈을 잃지 않을 만한 회사, 돈을 잘 버는 회사, 이런 회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나 주식 경력이 좀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보는 거 좀 귀찮죠.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런데 안 돼요. 왜? 여러분들 소중한 돈이 들어가는 기업인데 그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망할 회사는 아닌지 그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재무제표예요, 여러분들. 사업 보고도 들어가셔서 손익 계산서도 보시고 재무 상태표도 보시고 다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카톡방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좀 지목해 보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뭐 제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뭐 방송에서 추천하신 종목들이 있잖아요. 보고 바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직접 그 기업을 분석해 보고 내 기준에 맞는지를 꼭 평가하고 그리고 나서 매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용을 모르는 기업을 사면 조금만 빠져도 엄청나게 불안해요. 엄청나게.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면 시장 때문에 좀 밀려도 큰 걱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또 실적 얘기를 한 100번 더 드릴 거예요. 그만큼 실적이 좋은 기업이 주식에는 항상 정답이었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좋은 기업을 샀는데 상패당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간혹 상패당한 종목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적자 기업이죠. 거의 99%. 그러니까 우리는 이왕이면 실적 되는 종목 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항상 실적이 되는 기업들을 사자라는 게 결국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들, 다 실적 되는 기업들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너무 서론이 좀 길었나요? 하지만 방금 드렸던 내용들 중에서도 주는 내용이 많이 있었죠. 왜? 실적 보자. 실적. 짧게 어떤 종목에 사야 되냐라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까지 돈을 꾸준하게 잘 벌어왔거나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기업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실적이 성장할 기업을 사라. 사실 그거 한마디면 끝이거든요, 주식은. 근데 문제는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적이 성장할 만한 기업을 찾기는 어려워요. 과거 어떤 재무 상태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과거의 돈을 계속적으로 영업이익도 잘 나왔고 실적이 성장했던 기업이구나 라는 건 여러분들이 숫자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지, 실적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어렵죠. 뭐 기업 탐방을 가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뭐 판매 가격이라든지 거래처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최소한 과거 실적이 성장이었던 기업들은 대부분 그 이후에도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주가는 최소한 꼭 확인하시는 게 좋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 내용들 한번 볼게요. 자, 시장이 강세장일 때 어떻게 대응하지? 이런 질문을 드리면, 강세장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강세장일 때. 자, 강세장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자, 제가 PT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려다가 쓰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장이 강세장일 때 막 시장이 너무 잘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 3월 달에 이제 급락이 나왔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강세장인 거죠. 뭘 사도 올라갈 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 자, 먼저 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해야 할 게 뭐가 있냐. 자, 강세장 초반에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강세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시장은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렇기 보니까 주식 투자자들이 이 주식 투자자들의 목적이 시세 차익이기 때문에 결국은
매도하는 물량들이 나와요. 특히나 기관들은 연도별로 이렇게 수익률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눌림이 나오고 등락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강세장이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역시나 모든 종목들이 같이 오르면서 이제 차익 매물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강세장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때는 오히려 반대로 주식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 비중 줄이기를 해야 돼요. 자, 이걸 해야 됩니다. 주식 비중을 줄여야 돼요. 아니, 잘 올라가는데 왜 주식 비중을 줄이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요, 차익 매물을 대비하는 겁니다. 강세장이 한번 세게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눌림이 또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급등한 종목들, 강세장에서 급등한 종목들은 시세 차익 물량이 또 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급등한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PER도 한번 보시고요. 지금 굉장히 고가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서 이 종목도 급등이 나와서 실적 대비 상당히 너무 부담이 많이 되는 가격권이긴 하다. 그럼 나는 주식을 좀 이제 시세 차익을 남겨야겠다. 그래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 하락 또는 종목 개별 종목 시세 차익 물량 대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세장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주식 비중을 줄일 준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A란 종목 지금 100% 수익이 났는데 강세장에서는 100%짜리가 나오죠, 당연히. 약간 많이 오른 것 같아. 부담돼. 그럼 파세요. 비중 줄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을 줄인 다음에 뭘 하느냐. 자, 기업 가치 대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교체 매매. 자, 예를 들어서 로봇주를 샀어요. 오늘 아까 그걸 예를 들면 되겠네요. 자, 로봇주 내가 휴림 로봇을 갖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이거 1,000원도 안 됐던 게 거의 5,000원까지 갔으니까요. 5배, 6배가 오른 거예요. 부담돼. 그리고 갑자기 장대 연봉이 나오면서 밀리기 시작을 해요. 안 되겠다, 팔아야겠다. 비중 줄이는 거예요. 자, 비중을 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로봇주 중에 이왕이면 얘보다 덜 오른 종목,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한 종목, 그런 종목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주 딱 좋았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가 이걸 고려한 거거든요. 왜? 얘는 휴림 로봇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런데 로봇 관련 대표 선도 기업이기도 하고 실적까지 잘 나와요. 그리고 과거 주가 추를 보니까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박스권 하단부분이네. 베스트 종목이 되는 거죠. 자, 휴림 로봇에서 나온 차익 매물들, 같은 업종 내에서 덜 오른 종목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휴림 로봇에서 나온 매도 물량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유입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순환매죠. 자, 그런 걸 고려해서 종목을 선별을 하는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당연히 순환매를 고려했던, 그리고 과거 주가 추이 박스권을 확인하고, 그리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주식하실 때 그냥 뭐 종목 좋다고 막연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과거 주가 추이도 확인하시고, 실적도 봐야 되고요, 기술력도 봐야 되고, 고객사도 봐야 되고, 다 보셔야 됩니다. 많이 보면 볼수록 여러분의 선택과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순환매 고려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전체 투자 자금 확대. 자, 강세장이 좀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 누가 봐도 지금 이제 꺾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땐요, 추가 자금 넣으면 안 됩니다. 절대. 막연히 더 오를 거라고 생각으로 추가 자금 넣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주가가 한 6개월, 1년 강세장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투자 자금 확대는 안 됩니다. 역시나 똑같습니다. 시장 하락 반전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야 할 것에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급등으로 비싸진 종목, 이게 무학연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급등하면은 불안하지 않으세요? 급등하면? 급등은 항상 급락을 수반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되돌림이 나오기 때문에 늦게 타면 위험합니다. 자, 급등으로 비싸진 종목을 계속 오를 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추가 매수하는 것. 물론 급등이 나왔는데도 그 회사가 더 갈 수 있을 만한 뭔가 성장 모멘텀이 있다면 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뭐 모멘텀이 없다면, 실적이 갑자기 막 500% 뛴대요. 뭐 그런 내용이 있다면 더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갑자기 테마가 형성돼서 더 올라갈 것 같아. 뭐 그러면 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급등으로 좀 비싼 종목은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났던 수익도 토해내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던 종목이니까 계속 보여드리는데, 예를 들어 휴림 로봇, 잘 갔죠. 잘 갔어요. 막 갔는데 또 올라가네. 예를 들어서 이때 매수를 한 거예요. 중간에 올라탔어요. 여기서 자, 요쯤에서 올라탔습니다. 수익 잘 났어요. 2,000원대 중후반대 샀는데 두 배까지 올랐잖아요. 그죠? 이건 진짜 장난 아니다. 더 갈 것 같다. 휴림로봇 내 인생을 역전할 수 있을 종목이 될 것 같아. 막 갑자기 세뇌를 하기 시작해요, 본인을. 그러더니 있는 자금 없는 자금 다 끌어와서 더 땡깁니다. 여기서 사고 계속 사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급락 나왔어요. 여러분들 났던 수익 다 토해낸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급등 시세가 나온 종목은 절대 웬만하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수익을 어느 정도 분할 매도로 가시면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 전량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손실을 절대 안 보죠. 일단 수익을 챙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익절가를 위로 올려버리면, 여러분들 매수가보다 위로 익절가 잡는 거예요. 나는 이 종목 어떻게 매도할지 모르겠지만 종가 대비 나는 5% 이상 밀리면 나는 무조건 팔 거야. 고점 대비 5% 밀리면 뭐 그런 기준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렇다면 만약에 난 고점 대비했을 때 5% 정도 밀리면 난 팔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팔 수 있는 구간이 많았죠. 요때쯤 한번, 요때쯤 한번. 그럼 최소한 여기까지 밀려 내려오진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죠? 손실을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준을 항상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급등으로 비싸진 종목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가 가져갈 수 있었던 현금, 수익 반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손실로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이미 많은 오른 종목들, 급등으로 비싼 종목들은 시세 차익 물량을 대비해서 절대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다. 물론 꾸준하게 기울기가 좀 완만하게 올라가서 중장기로 넣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급등이 나온 종목은 항상 단기 투자 자금이 빠지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등으로 비싼 종목들은 일단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라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죠. 뭐 시장이 강세장일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거, 굉장히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걸 안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식할 때 누가 봐도 아는 내용이야 사실. 그죠?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이 당연한 거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처리해왔는지 반성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중요한 내용이죠. 약세장일 때 어떻게 대응하지? 지금이 약세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어떻게 대응할까요? 똑같아요. 해야 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자, 어떻게 보면 아까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와 반대. 자, 시장이 너무 빠져요. 지금 같은 상황이잖아요. 너무 빠졌어요.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오지만 아직도 바닥권이죠. 자, 시장이 계속 빠져요. 이럴 때 어떡하죠? 자, 아까 강세장일 때 했던 것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야 할 것, 전체 투자 자금 확대 준비입니다. 자, 전체 투자 자금을 확대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바닥권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리고 펀더멘탈은 그대로인데 시장 때문에 주가가 빠져서 너무나도 싼 종목이 된, 가격 메리트가
엄청나게 높아진 기업들이 많아요. 지금 시장에서 살 종목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사기 위해서 투자 자금을 확대를 해놓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로 사라는 게 아니에요. 왜? 시장이 확실하게 돌아서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이제는 진짜 돌아섰구나. 그때가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했던 자금으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이 그래서 투자금을 확대할 때죠.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시장이 확실하게 돌아서는 걸 보고 베팅하면 되고, 확실하게 기업 분석이 끝마쳐져 있고 지금 워낙 저점이다. 그리고 그 종목이 좀 더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럼 그런 종목들은 살 수도 있어요. 개별 종목들은. 지금 살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주가는 빠져서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오히려 반등 나올 때 기회가 오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확대할 준비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어떻게 보면은 손절 라인이 본인이 갖고 있던 원칙, 예를 들어 손절 라인이 있었는데 그걸 밑으로 뚫고 내려간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매크로적인 문제는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빠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펀더멘탈 양호한 기업으로 교체 매매. 교체 매매를 해야 돼요. 아까는 순환매를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같은 동종 섹터 내에서 덜 오른 종목들을 교체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펀더멘탈이 양호한 기업 중에 많이 빠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 실적 잘 나오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이 시장에 반등할 때 가장 먼저 반응을 합니다. 이런 튼튼한 종목들, 제가 매일매일 거의 말씀드리잖아요. 거의 뭐 장 마감 멘트 할 때 거의 뭐 빼먹지 않고 말씀드리는 게 교체 매매해라. 실적 좋은 기업으로 최소한. 여러분들 마이너스 30%, 40%, 50%, 60% 이런 종목들 많아요 지금. 근데 막연히 못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가 이 수익 손실을 인정하는 것 같거든요. 진짜 내가 돈을 잃은 것 같아. 그럼 내 종목은 왠지 올라갈 것 같아. 이래서 못 팔고 계속 막연히 흔히 말하는 존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안 됩니다. 그런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시장은 굉장히 지금 투심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불안한 종목들, 적자인 종목들,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사람들이 안 사요. 그러니까 더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펀더멘탈 양호한 기업으로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추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지수 반등 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수가 반등하는 내 종목만 안 갈 수도 있어요. 왜? 안 좋은 기업을 갖고 있으면 그렇죠. 적자 기업인데 누가 사요, 그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교체 매매를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수 반등할 때 여러분 종목 안 가면 여러분들 멘탈 무너집니다. 그때는 이미 또 펀더멘탈 좋은 기업들이 더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뒤늦게 잡을 수가 있어요 또. 그러면 이제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이 100%예요. 일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이 없고 현금이 100% 있어요. 현금이 100%라고 가정했을 때 난 어떤 종목을 살지, 를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게 의미가 전달이 좀 되겠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손실 때문에 못 파는 종목들이 있어요. 마이너스가 너무 커서 못 파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현금이 100% 있어요. 그럼 뭐 살지를 고민해 보려는 거예요. 그 종목을 갈아타면 됩니다, 여러분들. 실적 잘 나오고, 지금 시장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가 굉장히 잘 갈 것 같아. 근데 난 이 종목을, 나 지금 현금 100%가 있다고 하면 나 이 종목을 살 거야. 그런 종목으로 교체를 하라는 거예요. 왜?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 종목이 더 매력적인 거예요. 시장에서도 그런 종목을 더 좋아하고 사는 사람들이 모이고 웃돈을 주고라도 살 사람이 생겨야 주가는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내가 현금이 100%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나는 뭘 살지? 그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 그 종목으로 갈아탈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실적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실 났다고 해서 못 팔면 안 됩니다. 손실 났다고 해서. 지금 저희도 최근에 이제 종목을 손실 난 종목들이 있었죠. 저도 있었는데 유료방이 있었는데 그 종목들을 교체 매매 해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만 드리고 제가 안 하면 안 되겠죠. 저도 실제로 하는 전략이에요. 이왕이면은 시장이 반등 나올 때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더욱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으로 교체 매매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과 같은 약세장, 변동성장 이럴 때는 교체 매매, 정말 좋은 기업들, 펀더멘탈이 튼튼한 종목들로 교체 매매를 꼭 하셔야 실제 반등 나올 때 소외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좋은 기업으로 교체 매매해서 포트폴리오를 튼튼하게, 제발 좀 튼튼하게 만드시라고 제가 지겹도록 여러분들께 매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니 뭐 맨날 교체 매매하라고 그러고 실적만 얘기해. 그게 맞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실적 좋은 기업으로 교체 매매하는 게 당연한 거 아시면서 잘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체 매매에 지금은 집중을 하셔야 되고, 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불필요한 잦은 교체 매매, 특히 테마주 위주, 테마주 또는 급등주 위주의 매매는 절대 금지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 30%가 났어요 내가. 근데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급등주 막 오늘 막 15%, 20%, 30% 막 오르는 종목들을 뒤늦게 올라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바로 타자마자 단기 차익 매물 나오면 이런 것들은 더 급하게 빠지잖아요. 막 10%, 20% 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손실은 돌아오기 힘든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급등주로 만회하려고 하는 생각은요, 그냥 로또 하시는 거예요. 로또. 정말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잦은 교체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런 테마주나 급등주, 그리고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기업들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잦은 교체 매매 절대 피하시고, 교체 매매를 하되 정말 펀더멘탈이 좋은데 주가가 빠져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을 사시라는 거예요. 교체 매매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게 정말 아쉬운 건데, 자, 손실이 난 종목이 있어요. 근데 팔면 안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왜? 펀더멘탈이 튼튼한 종목인데 굳이 팔 필요 없거든요. 그런 종목은 다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많이 빠진 좋은 종목을 추가 막연한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한 추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도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되느냐? 자칫 잘못하면 최저점에 파는 안타까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1월달에 급락이 나왔죠. 다 빠졌어요. 안 빠진 종목이 없어요. 근데 이게 더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괜히 너무 오랫동안 지쳤거든요 지금. 근데 그 회사가 알고 보니까 실적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업계 선도 기업이고 뭔가 차별화된 강점이 너무 많은 회사였어요. 그런 기업이면 팔면 안 돼요. 괜히 팔았다가 최저점에 파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기업은 가지고 있자.